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70세 김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며느리 유리의 휴대폰에서 울린 알림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오늘 저녁 8시에 만날까? 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본 순간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로 다져진 그의 관찰력이 감지한 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아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거든요. 과연 이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어떻게 복수를 시작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우는 45세의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버지 김태수와 아내 최유리 그리고 대학생이 된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가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집안일에 충실하던 아내 유리가 갑자기 필라테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요즘 몸이 너무 뻐근해서 운동 좀 해보려고요. 42세의 유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진우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라테스를 시작한 후 유리의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났어요. 예전에는 화장을 간소하게 했는데 이제는 외출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치장했습니다. 새로운 옷도 자주 샀고 헤어스타일도 젊어 보이게 바꿨죠. 아, 오늘도 필라테스 있어요. 유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외출했습니다. 진우와 함께 살고 있던 아버지 태수는 전직 교장 선생님답게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70세의 나이에도 정신이 또렷한 태수는 며느리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요즘 유리가 좀 달라 보이지 않니?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예전과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말이야. 외출도 잦아지고. 태수의 말에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있긴 했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5시면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7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필라테스 끝나고 친구들과 차 마시고 왔어요. 유리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식탁에 무심코 놓아두던 핸드폰을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죠. 여보, 누구 전화야? 진우가 물어보면 아, 그냥 필라테스 선생님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며느리의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두고 있었어요. 40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해온 그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필라테스 강사가 남자인가? 태수가 물었지만 유리는 아니에요. 여자 선생님이세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태수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필라테스 센터 전단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나온 강사진 중에는 강민석이라는 40세 남성 강사가 있었거든요. 젊고 건장한 외모의 그 남자를 본 순간 태수의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진우야, 아버지 말을 들어봐. 어느 날 밤 태수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요즘 유리가 정말 이상해.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 그만하세요.
유리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진우는 아버지의 말을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변화는 태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리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버님 식사하세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던 유리가 이제는 건성으로 드세요라고만 했죠.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리의 태도 변화는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났어요. 아버님, 요양원 한번 구경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유리는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태수는 그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40년 교직 생활을 하며 온갖 상황을 겪어본 그였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아들 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여보, 아버지를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유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요. 유리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태수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는 이유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유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진우는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해서 나쁜 곳이 아니잖아요.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아들마저 자신을 설득하려 든다는 사실에 태수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유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긴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와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태수가 물었을 때 유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비용까지 알아봤다는 말에 태수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자신을 내보내려 하는 걸까요? 어느 날 태수는 우연히 유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빨리 진행해야 해요. 아버님이 계속 계시면 일이 복잡해져요.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유리의 모습에서 태수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랑 무슨 일을 진행한다는 거지? 태수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필라테스라는 핑계로 자주 외출하는 것과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방에서 가족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유리가 외출할 때마다 어떤 차림을 하고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들어온 후에는 어떤 기분인지 모든 것을 기억해뒀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유리가 필라테스에서 돌아온 후의 모습이었어요. 운동을 하고 왔다면 당연히 피곤해야 할 텐데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홍조가 돌았고 평소보다 말도 많았죠. 오늘 필라테스에서 뭐 했어요? 태수가 물으면 그냥 평소처럼 운동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운동복에서는 전혀 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태수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 진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40년 교직 생활을 통해 갈고 닦은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라고. 내가 집에 있으면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는 모양이군.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신을 급하게 내보내려 하는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전직 교육자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의심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사용하던 차 열쇠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여보, 제 차가 정비소에 있어서 오늘만 차 좀 써도 될까요? 유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지만 진우는 조수석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성용 향수 냄새였어요. 달콤하면서도 강렬한 향이 차 안에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진우 자신은 향수를 쓰지 않았고 유리가 쓰는 향수와도 전혀 달랐죠. 이상하네. 진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조수석 문짝에 있던 남성용 시계였어요. 고급 브랜드의 시계가 문짝 주머니에 들어 있었는데 분명히 진우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누구 거지? 시계를 들여다보니 뒷면에 M, K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진우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유리가 좀 달라 보이지 않니? 그동안 무시했던 아버지의 우려가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회사 일로 일찍 퇴근하게 되었어요. 평소보다 2시간 빨리 집에 도착했는데 유리가 아직 필라테스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유리 아직 안 왔어요? 응, 아직이야. 태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태수는 아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유리가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빨리 진행해야 해요. 아버님이 계속 계시면 일이 복잡해져요라고 하더구나. 진우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누구랑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에 남자 강사가 있더구나. 강민석이라고. 강민석? 진우는 M, K라는 이니셜을 떠올렸어요. 혹시 그 시계의 주인이 강민석일까요? 아버지, 혹시 필라테스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응, 전단지에 주소가 나와 있더구나. 그날 저녁 유리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개인 레슨이 있어서 늦었어요. 유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진우는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평소보다 많았어요. 다음 날 진우는 친구 박지영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영은 진우의 회사 직원이면서 오랜 친구였어요. 지영아,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뭔데? 표정이 심상치 않은걸? 지영은 진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진우는 지영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의 변화, 아버지의 의심,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시계와 향수 냄새까지. 혹시 내가 시간 될 때 필라테스 센터 좀 확인해 볼 수 있어? 당연하지. 친구 일인데. 지영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며칠 후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진우야, 강민석이라는 강사 확인했어.
40세 미혼이고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 그래? 다른 건?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에 개인 레슨을 많이 한다고 해. 특히 기혼 여성들을. 진우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유리가 필라테스에 가는 요일이 정확히 화요일과 목요일이었거든요. 혹시 아내가 정말 진우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진우야, 확실한 건 직접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어. 지영의 조언에 진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화요일에 아내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진우가 뭔가 알아차린 것 같구나. 하지만 태수 자신도 단순한 외도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급하게 내보내려는 이유가 분명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요일 오후 2시, 진우는 회사 일을 핑계로 외출했습니다. 아내가 필라테스에 간다고 나간 지 30분 후였어요. 지영과 함께 필라테스 센터 근처에서 대기하며 아내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유리 씨 차 있다. 지영이 가리킨 곳에 아내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 앞이 아니라 근처 카페 앞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왜 카페에? 진우는 의아해했습니다. 잠시 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카페에서 유리와 한 남자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잘생긴 외모의 남자였죠. 바로 강민석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리는 강민석의 팔짱을 끼고 걸었고 강민석은 유리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연인 그 자체였습니다. 적의 필라테스 강사와 수강생 관계라고. 지영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우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충분히 증거가 될 만한 영상을 확보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강민석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진우와 지영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어디로 가는 거지? 차는 예상 외의 장소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이었어요. 부동산? 진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불륜 상대와 부동산에 가는 걸까요? 두 사람은 부동산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고 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약 1시간 후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무소에서 나온 유리와 강민석은 뭔가 흥분된 모습이었어요.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진우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진우는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조금 전에 나간 부부가 어떤 매물을 보시고 간 건가요? 부동산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들과 같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거짓말이었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아, 그러시다면 강남 쪽 빌딩 매물을 보고 가셨어요. 꽤 좋은 물건이죠. 강남 빌딩? 진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와 불륜 상대가 왜 강남 빌딩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혹시 매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신다고 하셨나요? 기존 보유 부동산을 정리해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 보유 부동산? 진우는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혹시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교장 선생님 월급으로 모은 돈으로 서울에 작은 빌딩을 하나 사두셨거든요. 지금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었어요. 지영아, 집으로 가자. 아버지께 여쭤봐야 할 게 있어. 진우는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유리의 계획과 강민석과의 불륜,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태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야, 너도 뭔가 알아챈 모양이구나. 아버지, 혹시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유리가 뭔가 말한 적 있어요? 있지. 내 빌딩을 정리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구나. 진우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유리는 시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강민석과 함께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보내고 자신은 강민석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속았어요. 진우는 오늘 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태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에 안도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내가 봐도 뭔가 이상했어.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치밀한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비정한 음모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진우는 막막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런 배신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봐왔지만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배신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직 교육자다운 냉철함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 말을 들어봐.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아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그들도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니까 우리도 더 치밀해야 해. 태수의 목소리에는 40년 교육자로서의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그들이 계획을 바꿔버릴 수 있거든. 태수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태수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인 척 연기해 볼까 한다. 네. 치매 연기요? 진우는 놀랐어요. 그래. 유리가 내 정신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더 대담하게 행동할 거고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잡을 수 있어.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건망증이 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유리야, 너 누구니? 이런 식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유리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점차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어요. 여보,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유리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빨리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요. 태수의 연기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죠.
한편 태수는 오랜 제자 중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바로 변호사가 된 이한수였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60세가 된 한수는 여전히 태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한수야,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해. 태수는 한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불륜과 재산을 노리는 계획까지. 선생님, 이건 명백한 금융 사기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한수는 분노했습니다. 은사를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한수의 조언에 따라 태수와 진우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진우는 유리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서 강민석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리가 강민석과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아버지 재산 정리되면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진우는 아내의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태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치매 연기를 더욱 정교하게 하면서 동시에 유리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유리가 몇 시에 나갔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든 것을 일기장에 적었어요. 어느 날 유리가 강민석과 통화하는 것을 녹음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 정말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빌딩 처분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겠네. 강민석의 목소리까지 녹음된 결정적 증거였어요. 진우야, 이제 마지막 단계야. 태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왔어. 어떻게요? 가족 회의를 열어. 유리와 강민석까지 함께 말이야. 태수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하고 유리와 강민석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었어요. 40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구나. 태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태수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의야. 그들이 잘못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 전직 교육자답게 태수는 이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유리에게 말했어요. 유리야, 가족 회의를 하자. 내 재산 정리에 대해서 말이야. 유리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태수가 요청한 가족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태수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유리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결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좋은 결정하셨어요. 유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관리도 힘드시고.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치매 연기를 하던 모습이 아니라 또렷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야, 한 사람이 더 와야 해. 태수가 말했을 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자 강민석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강민석 씨.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시아버지가 어떻게 강민석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버님, 이게 무슨... 앉아.
모두 앉아서 이야기하자. 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간단해. 그동안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테이블 위 서류 중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유리와 강민석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태수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보겠어? 강민석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유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이번에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네,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 정말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유리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빌딩 처분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겠네. 강민석의 목소리까지 나오자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강민석이 말하려 했지만 태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했어요. 유리와 강민석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재산 정리되면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어. 이 메시지가 읽혀지자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런 배신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내가 치매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리고 갑자기 일어서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 연기한 건 너희 행동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어. 유리와 강민석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연기? 그래, 연기야. 40년 교직 생활한 내가 그 정도 연기도 못하겠어? 태수는 당당했어요. 너희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고 있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유리가 울먹이며 사과하려 했지만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 재산을 빼돌려서 새 생활을 시작하려 했잖아.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강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막아섰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금융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분들이 계신가요? 태수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 계십니다. 강민석 씨와 최유리 씨 맞으시죠? 경찰관이 물었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금융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유리가 진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배신하고 나서 무슨 새 출발이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거래를. 정당한 거래? 태수가 냉소했습니다. 치매 환자인 척 속여서 재산을 뺏으려 한 게 정당해.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연행해 가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가족 안에서 겪게 될 줄은 몰랐구나. 진우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야, 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우리 새 출발해야지. 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태수와 진우가 수집한 증거들은 유리와 강민석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메시지 기록,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법정에서 태수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해자께서는 치매 환자가 맞습니까? 검사가 물었을 때 태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연기를 한 것입니다. 연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태수의 증언은 법정을 감동시켰어요. 유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연기를 하셨다면 그것도 일종의 기만 행위 아닙니까? 하지만 태수는 당당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한 것이죠. 강민석도 최후 발언에서 변명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유리 씨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범죄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분명히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계획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판사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유리와 강민석은 치매를 가장한 노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금융사기 혐의가 인정됩니다. 최유리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강민석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수와 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는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죠? 진우는 막막했어요. 이혼 절차도 남아 있었고 앞으로의 삶도 불확실했거든요. 진우야, 우리가 이긴 건 재판만이 아니야. 태수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거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지. 아버지의 말에 진우는 위안을 받았어요.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리는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불륜과 사기 시도 때문에 법원에서도 진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의 70%를 진우 씨가, 30%를 유리 씨가 갖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진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진우야. 너도 결국은 알아챘을 거야. 다만 아버지가 조금 빨리 눈치챈 것뿐이지. 태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남의 자식들을 가르쳐 왔지만 정작 내 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뻔했구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지켜낸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진우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일에만 몰두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아, 그래, 좋은 생각이다. 오랫동안 못 가봤구나. 주변 사람들은 태수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대응하셨어요? 친구들이 물으면 태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어. 사람을 보는 눈은 있거든.
몇 달 후 태수는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나 같은 일을 겪는 노인분들이 많더라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시니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진우도 아버지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부자는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어느 날 태수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운 게 뭔지 알겠어? 뭐죠, 아버지?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태수의 말에 진우는 깊이 공감했어요. 1년이 지난 후 태수와 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태수는 시니어 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상담을 받은 70대 할머니가 태수에게 인사했어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태수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진우도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었어요. 이혼 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어느 날 태수는 진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진우야,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0대 중반이면 아직 젊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태수가 봉사하는 시니어 센터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서은미와의 만남이었어요. 39세의 은미는 따뜻하고 진실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 학교에서 근무하는 서은미라고 합니다. 은미는 태수에게 인사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태수는 은미의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중하고 따뜻했거든요. 은미는 자신도 홀로 사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며 태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케어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죠?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특히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요. 며칠 후 은미는 자신의 아버지를 데리고 시니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때 진우가 아버지를 마중 나왔는데 은미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진우와 은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태수는 이 장면을 보며 뭔가 예감이 들었어요. 진우야, 은미 선생님이야. 옆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지. 아, 네. 안녕하세요. 그 후로 은미는 자주 시니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상담 때문이기도 했지만 태수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싶어서이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진우와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아버님을 정말 잘 모시시네요. 은미의 말에 진우는 쑥스러워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이번 일 들었어요.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셨더라고요. 태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은미는 진우와 달리 진정성이 있었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노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은미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어느 날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구나. 태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진우와 은미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를 발전시켰어요. 태수는 이런 은미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태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은미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와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은미야,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진우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줬거든. 1년 후 진우와 은미는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태수는 주례를 맡았고 시니어 센터 어르신들과 은미의 학교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진우야,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결혼식 후 태수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살았을 거예요. 은미는 태수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 대한 예의와 사랑을 보여줬고 태수는 진정한 딸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버님,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실게요. 태수의 시니어 센터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갈등 해결하기라는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많은 시니어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르신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와 경험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태수의 강의는 항상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생의 멘토가 되었어요. 어느 날 태수는 우연히 길에서 유리를 마주쳤습니다. 유리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강민석과도 헤어지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유리야, 잘 지내거라.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유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가거라. 태수는 유리를 용서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40년 교육자로 살아온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진우의 회사도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아내 은미의 지지 덕분에 그는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남편이자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아버지는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은미도 태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녀는 태수를 위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해줬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줬어요. 덕분에 태수는 70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태수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유리와 강민석의 배신이 없었다면 진우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 사건이 부자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여 소풍을 갔습니다. 태수, 진우, 은미 그리고 은미의 아버지까지. 네 사람은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가족이구나.
태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사진 한 장 찍어요. 은미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속 태수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진우와 은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수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손주를 안고 있는 태수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은미가 물었습니다. 정말 감사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 태수는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태수는 손주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참 많단다. 태수는 아기를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정의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어느 날 태수는 자신의 일생을 정리한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안에는 40년 교직 생활의 경험과 유리 사건을 통해 얻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우는 아버지의 원고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시니어들과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태수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태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처럼 지혜롭게 대처해 보겠습니다. 태수는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시니어 센터에서의 봉사활동도 계속했고 손주 돌보기에도 열심이었어요.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은미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은미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 젊은 거지. 어느 날 태수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니? 뭐예요, 아버지? 바로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법이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지. 태수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도 태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시니어 센터에 나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손주와 놀아주고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흐뭇해하죠.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길다.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이것이 75세 김태수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할 사람들이 있고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으니까요. 태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배신과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된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